자, 오호. 셀토스 원래 이랬어? 야, 차 좋아졌다. 오. 자, 여기가 지금 아파트 단지입니다. 과속방지턱이 엄청 높아요. 울렁. 오. 저는 이번에 신형 셀토스를 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승차감이에요. 아니, 내가 알고 있던 셀토스가 이런 차였어? 내 기억 속의 셀토스는 이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장 처음 했습니다. 이 셀토스 정도 되는 차급의 특징이 뭐냐면 차 가격 상승에 대한 저항이 워낙 큰 급이다 보니까 뭔가 값비싼 소재나 구도를 섣불리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면에서 어떤 충격이 올라왔을 때 그걸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탕 튀고요. 주행 밸런스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단단함을 집어넣다 보니 충격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통통거리기도 하죠. 또 노면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고속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그 차잘한 진동 있잖아요. 고주파 진동, 찡 하는 느낌, 그런 것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과거의 셀토스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신형 셀토스는요, 호호호호, 일취월장인데요. 엄청 좋아졌어요. 승차감이. 높은 가속방지턱, 비대칭으로 넘으면 차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정도도 잘 다독였고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약간 노후된 곳에서도 짜르르르 넘어오는 그런 진동들 제법 잘 걸러주고요. 과거보다 한결 차분하고 포근하고 매끈해졌습니다. 보통 신차가 나오면 당연히 구형보다 좋아지죠.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뀌는 사이에 다른 경쟁 모델들도 같이 좋아졌을 테고, 그러니 그 해당 차급의 스탠다드도 함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형이 나오더라도 그 스탠다드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차급의 한계를 벗어나기란 보통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신형 셀토스, 이 정도라면 내가 알고 있던 소형 SUV의 기준에서 살짝 더 벗어난 느낌? 까딱하면 스포티지보다 좋겠는데 이거? 자, 이번엔 고속도로 들어섰고요. 시속 111, 112 요 정도로 달리는 중입니다. 요때 정숙성 괜찮아요. 그냥 나쁘지 않은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 어제도 저랑 저희 지훈이랑 둘이서 이 셀토스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훈이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커지지 않더라고요. 어떤 차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큰 소리로 대화하게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얘는 그냥 일상적인 볼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확실히 조용한 차고요. 신형 셀토스 공개 행사 때도 흡음에 신경 많이 썼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1열, 2열 옆유리 좀 더 두껍게 차음유리 집어넣었다, 흡음 타이어 넣었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정숙성에 있어서도 차급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좋죠? 정숙성 좋죠? 마치 운동화처럼 부담없이 쓰기 아주 좋은 차가 됐습니다. 차체에 보강제 추가했다, 리어 멤버에 부싱 추가했다, 하이드로 부싱 썼다, 서스펜션 댐퍼에 밸브 개선했다, 이런 자랑거리들을 늘어났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제 생각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플랫폼이 바뀌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기존 그 J6 옛날 거 그거 말고 3세대 플랫폼 K3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덕분에 이 차체 강성 20%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랑 거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저런 개성사항이 싹 합쳐져서 지금 이런 훌륭한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차급이 한 0.5단계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불만, 이 스티어링 반응이요, 제 기대만큼 명료하진 않습니다. 얘만 타다 보면 또 그 사이에 적응해서 까먹거든요. 하지만 이 스티어링 반응 아주 또렷한 좋은 차를 타다가 얘를 타잖아요. 그러면 운전대를 내가 딱 꺾은 정도랑 차의 반응이랑, 그 다음에 똑바로 직진하면서도 이렇게 미세하게 딱 쫙 화살처럼 앞으로 꽂혀나가는 느낌이랑, 이게 약간 흐릿합니다. 느낌이. 내 손끝, 운전대, 그리고 스티어링 각종 기어들,
암, 앞바퀴 휠, 타이어, 그리고 노면까지 요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전달과 반응, 요 과정에서 그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또 고속주행 안정감도요, 3천만원 4천만원대의 요 정도급 소형 SUV가 보여줄 수 있는 고속주행 안정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 승차감이랑 정숙성에서 엄청 만족감을 높여놨기 때문에 다른 것도 좋아졌나 싶었습니다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동차를 그냥 단순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하시는 일반 운전자 분들이라면 그다지 문제 삼지 않으실 수준은 됩니다. 이제 구간 단속이 곧 시작되거든요. 에이다스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방향지시를 켜면 자기가 차선도 바꿔 물죠. 지금 제가 운전대 돌린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운전자 주의력 감시 센서도 달려있고 운전대 제대로 잡고 있는지 판단하는 여부도 정전식이고, 이렇게 시승차처럼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 다 집어넣는다면 테슬라 FSD가 아닌 바에야 요즘 시장에 나와있는 어지간한 차들의 에이다스 수준은 아니다, 그거보다 살짝 더 좋은 수준으로 잘 해냅니다. 오. 지금 에이다스를 다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 입력하고, 제가 지금 횡담도 휴게소 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램프가 시작된단 말이죠. 코너야. 속도 자기가 다 줄였습니다. 저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았거든요. 스마트 회생제동 3.0. 오, 역할을 하네. 자, 지금 시속 100인데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킥다운입니다. 110, 115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하거든요. 고속에선 요 셀토스 1.6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우리가 현대기아 자동차의 여러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아주 익숙한 그리고 검증된 시스템이죠. 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는 순간에 모터가 먼저 차를 밀어내고요, 곧이어 엔진 시동이 걸리죠. 그리고 이렇게 쭉 달리다 보면 이 엔진이요, 힘이 막 그렇게 센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터의 도움을 충분히 수시로 받고 있다는 느낌 잘 전해줍니다. 제가 시승차 받아서 지금까지 313.7km를 달렸는데 계기판상에 리터당 17.5km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복합공인 연비보다는 살짝 덜 나왔습니다만 그냥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괜찮은 연비인 거죠. 요즘처럼 기름값이 후덜덜한 시대에는 이렇게 훌륭한 연비가 더 고맙고요. 이 셀토스 하이브리드가 141마력에 27kgm거든요. 숫자만 보면 요즘처럼 고성능 전기차들이 우죽순 출시되고 하늘치는 마당에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밟아보잖아요. 자, 꼭 실제로 보잘것 없어요. RPM이 확 높아지는 순간, 제가 조금 전까지 많은 칭찬을 했던 이 MVH도요, 점수가 좀 순간적으로 깎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감성이랄 게 없습니다. 상당히 거칠거칠하고요, 소리도 애처로워요.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얘는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끝까지 밟거나 운전대를 휙휙 돌리라고 만든 차가 아닙니다. 급자 들어가는 조작을 하라고 만든 차가 아니에요. 차가 꽤 싫어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달릴 때 훨씬 더 높은 만족감을 주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141마력, 제가 보잘것 없다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그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얘기고, 지금처럼 쭉 부드럽게 속도를 높여 나가는 이런 탄력적인 주행을 하잖아요.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약간의 운전 재미를 더 느끼라고 이번에 매뉴얼 모드까지 추가해줬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현대기아차 탈 때마다 아니 이거 왜 매뉴얼 모드 왜 안 달아줍니까? 운전 재미 살리는데 약간 느낌이라도 맛이라도 좀 볼 수 있지 않냐, 넣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얘기를 들었는지 매뉴얼 모드 리모를 넣어줬더라고요. 이 칼럼식 시프트를요, 뒤에서 앞으로 한 번 더 밀고 있으면 매뉴얼 모드가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시프트 다운을 하죠. 5단, 4단, 3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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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다운. 막 반응이 엄청 빠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넣어준 게 어디야. 게다가 기아 입장에서도 이렇게 매뉴얼 모드를 넣어줌에 있어서 딱히 추가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원래 패드를 있었고 시프트 파이 와이어고 소프트웨어 살짝 손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M자 써주고. 주행 모드는 에코랑 스포츠 두 가지입니다. 기본이 에코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포츠로 바꾸시면 스포츠로 바꾸는 순간 지금 RPM 조금 더 높게 쓰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면 반응도 조금 더 민감해졌고요. 뭐 대단한 힘은 아닌데 그래도 더 빨리 나가려고 힘을 더 쓰고 있잖아요. 다른 기아 하이브리드 차들과 마찬가지로 에코 모드일 때는 패드를 통해서 회생제동 단계 바꾸실 수 있고요. 오른쪽 패드를 오래 누르면 오토로 넘어갑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패드를 통해 기어 단수를 바꾸실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에코 모드 상태에서도 가속 페달을 깊게 밟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꾹, 자, 에코 모드지만 나는 스포츠 주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차가 일정 시간 동안 이 스포츠 모드를 유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가속 페달 끝까지 밟았죠. 에코 모드에서. 그러면 RPM이 지금 떠 있는 상태가 계기판은 에코 모드인데 차의 반응은 스포츠 모드인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했더니 여지없이 교통체증이 시작됐습니다. 신형 셀토스 하이브리드 저는 꽤 만족스럽게 시승했습니다. 디자인도 호불호를 조금 타긴 합니다만 그 디자인 요소도 되게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주간주행 등 형상도 특이하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법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꽤 만족스러운 익스테리어입니다. 그 와중에 정말 아쉬운 거, 이 B필러. 아무리 셀토스가 소형 SUV이긴 하나 꼭 필름을 썼어야만 했나? 유광 플라스틱도 안 바래. 하다못해 그냥 무광 플라스틱 껍데기라도 덮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필름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 계속 들고요. 실내는 더 마음에 듭니다. 실외에는 호불호를 타더라도 실내는 과연 불호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소재도 충분히 합격점 줄만하고, 이번에 그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 음악이 나올 때 진동이 이 엉덩이로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시승차 받아가지고 이거 몇 번 써보다가 저는 껐습니다. 굳이? 이게 벤틀리 벤테이가의 오디오도요, 볼륨 높이시면 의자에 진동이 이렇게 등등 오거든요. 걔는 우아했었는데 얘는 똑같은 진동이라도 약간 장난 같아요. 굳이? 꽤 만족스러운 와중에 사소한 불만들 역시 있죠. 이 텔레스코픽 조절폭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제일 집어넣은 거, 이게 제일 뽑은 거거든요.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 저도 뭐 팔이 길진 않은데 여자분들 체구가 더 작을 수 있잖아요. 조금 더 튀어나와줘야 올바른 운전 자세를 맞출 수 있는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운전대를 감싸고 있는 이 가죽도요, 그립감이 살짝 부족합니다. 조금 더 끈적끈적한 가죽을 써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들고요. 그 다음은 이 열린 문을 닫을 때 문을 잡을 곳이 살짝 애매합니다. 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부분을 파줬으면 한결 편했겠다 싶고요. 신형 셀토스가 나왔을 때 브랜드 컨셉이 Always Fit이었고요. 광고 컨셉도 Like Jeans였나? 그랬거든요.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그래요. 뭐 출퇴근할 때, 장보러 갈 때, 학원 셔틀 할 때, 혹은 여행 갈 때, 아무 때나 어디에서건 누구와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담 없는 차가 됐더라고요. 특히 그 과거에는 소형 SUV라고 해서 어느 정도 양보해야만 했었던 승차감 부분도 아주 잘 개선했고요. 이제는 가격이 소형 SUV가 아니라서 그런가? 지금 시승차처럼 최상위 트림에 옵션 다 때려 넣어서 사는 건 셀토스의 컨셉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오버고요. 한 프레스티지 정도? 거기에 적당히 옵션 타협하셔가지고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하신다면 꽤 좋은 첫 차, 꽤 만족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카.